잠깐만요. 여기가 한국인가요? 헝가리인가요? 처음 그 거리를 마주한 외국 관광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힌 벽화, 그리고 곳곳에 붙은 한국 시인의 문장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럽의 중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기준으로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도시가 결합된 곳입니다. 중세 유럽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며 예술과 건축,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명하죠. 이 도시에 한글이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한국과 헝가리 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1990년 수교 이후 헝가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고,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의 노력으로 한국어 강좌, 한식 체험, 전통 예술 전시까지 꾸준히 열려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부다페스트 시내의 한 작은 골목이 2024년을 전후로 한글 거리, 한글 스트리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가 생겨나기까지는 단순한 외교나 문화원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좌절과 무시,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 특별한 장면이 궁금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다페스트의 어느 낡은 골목.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을 처음 찾았을 때 제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헝가리까지 날아왔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어를 모를 뿐 아니라 한류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유럽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와는 달리 이곳은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난 듯 했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오기로 한 날에도 답장은 없었고 메일은 번번이 씹혔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시도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미소뿐이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곳을 선택한 건 아닐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한인회조차 문화 교류는 쉽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을 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 했죠. 부다페스트 7구 유대인 거리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골목 하나. 그곳에 서 있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은 오래돼 금이 가 있었고 거리엔 낙서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곳이 훗날 한글 거리로 불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절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이 없어 직접 전단을 뿌리고 한글 캘리그래피를 시연해도 무관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한글? 그게 뭐가 특별하죠?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현지 친구조차 지금은 유럽 분위기가 한국과 조금 멀어졌다고 조심스레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리만은 매일 지나치게 되더군요. 이 골목에 뭐라도 남기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할머니와의 우연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 낡은 벽에 붓으로 사랑이란 글자를 써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헝가리 노부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한글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죠.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자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저런 단어가 없어요. 그건 아주 아름다운 개념이네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오후 제가 그리는 한글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 한 사람, 낡은 거리에서 붓질을 하는 청년을 바라보던 노부인 한 분이 점점 2사람, 3사람, 그리고 10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놀라운 제안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되니까요. 이 골목 이름을 한글 거리라고 부르면 어때요?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망설여졌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남기는 글자들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이 골목을 다시 숨쉬게 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그동안의 고된 시간을 위로해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골목 입구벽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글 거리 낡은 벽돌 담장에 핀 봄꽃처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관광객, 무언가를 묻는 행인들, 그리고 시청에서 온 전화 한 통. 한글 거리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시청 문화부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준비해둔 제안서와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전에는 무시당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거리의 문화적 가능성, 예술성과 외교적 상징성에 대해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한국과 헝가리의 우정을 상징할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제는 도시 행정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목에 조명이 켜지고 벽화 작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한글 거리에서 작은 수업이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한국어 교재와 캘리그래피 체험, 그리고 김밥과 떡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2~3명이던 수강생은 어느새 10명, 15명으로 늘었고 그 중에는 부다페스트 대학교 학생도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이 취재를 왔고 지역 뉴스에 조용한 골목에 피어난 한글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예술적일 수 있군요. 한국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참여자들의 소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익숙한 노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밀려왔고 곧 들려온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부인은 얼마 전 병원으로 실려갔고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글씨를 꼭 지켜주세요. 그건 우리 도시의 보석이 될 거예요. 장례식 날 저는 조용히 그녀가 자주 앉던 벤치에 붓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글을 읽어주신 분. 이후로 그 벤치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한글 거리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따라 써보며 그녀가 남긴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은 여전히 그 골목을 숨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숨결을 더 멀리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거리에서 글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함이 컸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 벤치 앞에 꽃을 두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흰 국화와 함께 짧은 메모. 당신의 글씨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부인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제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고 이번에는 희망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를 본 아이가 묻더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골목은 단순한 벽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한글 거리는 점점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설치되고 거리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그 골목은 하나의 갤러리처럼 변모해 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따라 쓰며 웃는 모습,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를 읽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죠. 주변 상점들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메뉴판에 한글 번역이 추가되고 가게 입구에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광객들 역시 이 거리를 찾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서 온 유명한 방송작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거리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게 한글 거리는 방송에 소개되었고 헝가리 전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곳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나 저는 화제성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것,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죠.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거리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붓을 들고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한국어 단어를 골라 따라 썼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족, 또 다른 아이는 행복, 그리고 한 소녀는 그리움을 썼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이 수업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글씨는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이 붙은 벽은 금세 또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되었고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글 거리는 단지 예술의 공간이 아닌 외교적인 상징으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엉가리 한국 대사관은 이 거리를 문화교류의 사례로 홍보했고 헝가리 정부도 그 가치를 인정해 관광 안내 지도에 정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제는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일부러 이 거리를 찾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언어와 정서가 녹아든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각자의 사연을 갖고 있었고 그 사연들은 모두 한글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 한 통. 발신인은 놀랍게도 한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글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 단어처럼 이 거리는 한국과 헝가리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누군가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만 멈추지 말고 다른 도시와도 연결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헝가리 내 다른 도시들, 그리고 인근 유럽 국가의 한국 문화원을 찾아다니며 작은 한글 거리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인접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협력 의사를 보내왔고 그중 일부는 직접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한글 거리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점점 큰 불꽃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 거리는 이제 글씨만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사연이 새겨진 장소가 되었죠. 어떤 부부는 이 거리에서 프로포즈를 했고 어떤 어르신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기억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이라도 사랑, 기억, 희망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 거리의 벽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는 캠퍼스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 하나가 거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전에 처음 저에게 다가왔던 그 노부인의 손녀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 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에게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오래된 손수건에 한글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붓을 들고 그 위에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은 노부인의 낡은 사진 옆에 고이 놓이게 되었죠. 작은 인연이 이렇게 길고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의 이야기는 결국 한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와 문화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일부는 이 거리를 벤치마킹해 자국 내 문화거리 조성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 몇 차례 한국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이 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과 싸우며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고국에까지 전해져 다시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언어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요. 문득 거리 입구에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낡은 벽, 첫 붓질, 그리고 노부인의 미소.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하나가 이 거리를 이루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금 벽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기억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의 시작과 끝, 그리고 흐름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글 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공간,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공간, 또 누군가에겐 사랑을 시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언어가 들리고 다른 사연이 오가지만 모두가 이 거리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이들이 남긴 것은 발자국이 아닌 마음이었고 벽에 남은 글자 하나하나가 그 마음을 대신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거리였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여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잇고 문화를 전하고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다페스트의 한글 거리는 이제 단지 장소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이자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품게 되겠죠. 오늘도 누군가는 그 거리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붓 대신 마음으로 그곳에 또 다른 단어를 새기고 있을지도요. 그리고 저 역시 이 거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는 걸요. 낯선 도시의 작은 붓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처럼 깊은 울림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롭고 조용했던 골목에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담은 거리로 성장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저에게도 또 다른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억을 꺼내는 용기,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작은 손글씨가 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거리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동시에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한글 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꼭 붓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남기는 말, 행동, 또는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